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금양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분석 영상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 엄청나게 유튜브에 많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금양 영상 한번 분석해 놓은 거 보시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그냥 차트 분석이 중심이고, 아니면 그냥 이제 그냥을 올리면 원래 좀 조회수 좀 많이 나오니까 속된 말은 이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무조건 뭐 빵빵 터집니다 뭐 이런 영상들만 대부분이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제 좀 분석을 대부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이제 이 금양을 분석해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신을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작전 같은데 이거 분명히 좀 나중에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분석을 많이 꺼립니다. 괜히 이거 어설프게 이거 금방 분석했다가 뭐 혹시라도 나중에 불똥이 튈까봐 몸을 좀 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 좀 심도 있는 인덱스한 분석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사명감 이런 건 아니고요. 문신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착하네라는 걸 자꾸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그냥 안 올리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선에 이제 처음에 그 SM랩 영상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금양은 앞으로도 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인되는 과정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뭐 주말에 나왔죠. 예. 이게 전혀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올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올려봤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라 쪽, 예, 목라 광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분 확보 이벤트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고 뒤에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목라와 관련된 부분은 5월에 MOU를 체결을 했죠. 근데 이제 이 MOU를 체결했을 때 대부분의 시장 반응은 이거였죠. 야, 저거 주가를 단순히 띄우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했죠. 왜? MOU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MOU는 아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 주가 띄우고 나중에 취소시키고 그냥 끝낼 거다라는 게 어쨌든 시장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거죠. 이렇게 뭐 자원 개발과 관련된 속된 말로 좀 해먹었던 애들이 많거든요. 전례가 많잖아요. 예전에 뭐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똑같은 이제 몽골 금광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저것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양 쪽에서는 이렇게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사진 보여준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은 뭐 언제든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별게 없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조금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보통의 작전했던 이전의 작전 세력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MOU 이행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대부분의 속된 말로 그렇게 작전을 하고 그냥 튈 애들은 MOU의 이행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금양은 그게 굉장히 짧았잖아요. 만약에 저게 거짓말이면 너무 짧게 해먹고 끝내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스럽다. 그래서 저거 진짜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고 나서 다시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자금을 납입을 했어요. 지분을 40%로 인수를 했죠. 40%로 인수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보여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뭘 검증하냐면 이거죠. 그렇게 알짜면 왜 쟤들이 지분을 팔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 목라의 사항을 모르는 거죠.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도 조금 억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정적으로 좀 여의치 않은 국가들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또 자체적으로 이걸 광산을 꾸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한단 말이야. 뭐 남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원이 많이 나지만 대부분이 다 외부의 자금을 조달을 해야 오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몽골도 그렇게 좋은 광산이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남에게 줬겠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 사정을, 자원개발 사정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아무튼 얘 같은 경우도, 이 목라 같은 경우도 일단 소유권 자체는 몽골 쪽에 있지만 이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원래는 중국인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투자도 하고 뭘 캐야 되는데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수출길 같은 것도 거의 다 막혀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까지 간 거지. 거기서 금양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돈이 안 되던 애를 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펄을 붙이기 위해서 인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회사였다라고. 기본적으로 텅스텐이라든지 이걸 채굴을 하고 있었던 회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부분은 이제 금양이 잘 파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약간 금양 쪽이 이거는 뭐 M&A를 추진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실력이 있으신 분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목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MF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사실 시장에서 좀 탐을 많이 내긴 했거든요. 물론 근데 이거는 끝까지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막 금양을 막 엄청나게 막 좋아요 좋아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나와 있는 금양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 좀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역차별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어쨌든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뭐 제가 참고로 저는 저희 고객님이랑 금양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해관계도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와 계신 분이나 아니면 오픈방에 와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양 추천이라든지 뭐 매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냥 단순히 금양은 제가 오히려 역차별적이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팩트가 나와 있는 기반으로는 제 생각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박아놓고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순수하게 나와 있는 것들만 팩트 기반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M랩이라든지 이번에 목나 같은 경우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까지만 놓고 보면 나름 M&A와 관련된 부분에 좀 감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주 이제 좋은 기업인데 자금줄이 이제 그 순간에 딱 말라 있는 걸 그걸 딱 포착하고 딱 접근을 하는 거니까 뭐 일단 그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나왔던 게 그거죠. 나머지 물량까지도 다 납입을 완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얘들이 MOU를 제일 처음에 체결했을 때 지분 60%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분을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60%를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 목나와 관련된 이벤트는 팩트로 일단은 끝난 거잖아.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냥 MOU로 장난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양은 그러면 안심해도 되냐라는 건데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최근에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투자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맹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사실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금양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 뭐 2차전지 기업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얘가 안 될 거야. 얘가 무조건 뭐 고평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안 좋지만 처음에 기대했었던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되면 그때는 나는 과감하게 빠져나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얘는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정적인 야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고 있어를 보여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건데 항상 이야기지만 검증은 계속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검증 단계에서 뭔가가 삐끗 나오면 그때는 내가 무조건 뒤로 뺀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양은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일단 볼게요. 참, 금양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수익은 많이 내주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좀 힘듦을 택했지만 대신 거기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선택을 뭐 하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숙명. 금양을 선택했다면 숙명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미몽 관련해가지고 정책 협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금양이 수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 이제 5월달 MOU만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많이 밀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봤죠. 뭐 실제로 이게 뭐 얼마나 진행되겠냐라는 건데 이번에 또 이것도 확인을 해줬죠. 이번에 아시겠지만 예, 몽골의 그 총리가 여기 이제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면서 또 한 번에 히토류 협약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중국 지금 몽골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라든지 중국 쪽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죠. 뭐 예전에 공산국가이기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았어요. 몽골의 상당 부분의 자원 외교는 중국과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조금씩 빼면서 미국 쪽으로 지금 발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스탠스 전환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광물 자원 협력이 이런 식으로 잘 공고해지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몽골과 또 관련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계속 이제 그 맥락은 이어오고 있어서 이쪽은 또 사실상 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요까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 자, 요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겁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 네, 검증을 했는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금양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 중에서 이건 있죠. 야, 쟤들이 배터리 만들겠어? 야, 발포대나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 쉽지 않아. 배터리 만드는 것을 그와 관련된 우려감을 일단 이번에 SM랩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50% 정도는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장에 기술력이 없어도 저렇게 기술력이 있는 애들을 인수를 해서 어차피 양극재 회사긴 하지만 양극재를 또 가져오고 음극재 수급해서 요거 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검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SM랩이 양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도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양극재를 가져왔다고 해서 또 원통형 배터리 자체를 또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한 50% 정도의 검증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술이 없으면 기술력 있는 애들을 내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였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봅니다. 다만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튬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한 50%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목나 지분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제 리튬 생산 여부인 거죠. 그 다음에 함유량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목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나 쪽이 어쨌든 뭐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되는 건 우리가 확인됐고 그 다음에 리튬이 발견된 것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매장량이 진짜 많냐 그리고 이걸 캤을 때 경제성이 있는 광구냐 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콩고 광산과 관련된 부분은 생산 여부는 아직까지 먼 미래 이거는 지금 당장은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50%라고 한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는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견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특히 금양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버금가게 주주들이 강성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흔들림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수급적으로 보면 좀 공고하긴 하죠.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런 검증 과정에서 조금만이라도 뭔가 딱 삐끗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좀 우려감,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또 금양과 관련된 또 이벤트가 나오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